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안홍준입니다. 재작년부터 이제 저 나이 또래, 그 다음에 40대, 30대 요 정도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건설하게 됐든 집장사가 됐든 이 사람들한테 맡기기 너무 좀 그렇고 혼자 집을 짓고 싶다, 욕구가 있다, 혹은 뭐 돈 때문에 내가 진짜 시간 날 때마다 짓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뭐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까지 쪼로록 쪼로록 피드백까지도 해봐요.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고 또한 불가능하다가 답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집이지만 그와 비슷하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타이어를 한 번이라도 빼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동차를 본네트를 열고 안에를 망가진 것들을 공구 가지고 다 고쳐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 사람이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자동차 본네트를 한 번이라도 안 열어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분이에요. 왜 근데 자동차를 비교를 하냐면 자동차 집은 자동차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더 쉬운 자동차에 볼트 하나, 너트 하나, 혹은 기름칠 하나, 혹은 먼지 하나, 혹은 부속 하나, 혹은 에어 필터, 오일 필터, 그 다음에 무슨 타이어 빵꾸 난 거, 뭐 뒷타이어라고 정말 우리 그 스페어 타이어하고 교체,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드니까.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동차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다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시점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가지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그냥 맡기고 싶다, 진짜 나 진짜 저거 막 진짜 하기 싫다, 막 힘들고 시간 안 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막 저 주차장에 비닐로 접해서 자동차 막 문짝도 띄워놓고 막 의자도 빼놓고 했던 것들을 갖다가 조립하려는데 입에서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일 양이 장난이 아니니까. 일 양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자동차 분해했던 거 조립이 힘든 거예요. 저거 누가 대신 조립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집을 혼자 짓다가 중간에 그런 마라톤에서 나타나는 사점처럼 정말 숨이 까딱까딱까딱 하는 공간이 그때가 와요. 그때 둘 중 하나로 가요. 집을 짓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시공업자한테 맡기든지. 집을 혼자 짓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노동을 이용해 가지고 짓는다? 가능해요. 그런데 하물며 집을 전문적으로 짓고 건물을 전문적으로 지으러 다니는 우리 보통 뭐 그런 기술자들, 옛말로 지금 뭐 노가다라고 하죠. 음.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수집, 목수집에 성한 문짝 하나도 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요리하시는 분이 집에 가가지고 요리하시나요? 하루 왼종일 요리를 했는데 누가 해준 거 먹고 싶죠. 집 짓는 사람도 똑같아요. 집 짓는 사람도 방 문이 망가져 있으면 괜찮아, 그냥 써. 망가지는 대로 써. 그런데 만일에 그 일반인이라면 저 문을 빨리 고쳐야겠죠. 그런데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문이 망가져도 기능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좀 약간 불편하다면 그냥 참고 쓰라고 해요. 물론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망가져서는 바로 고쳐주고, 왜? 자기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이기 때문에 바로 고쳐주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내 집을 나 혼자 짓는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재료가 재료를 쉬운 걸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땅을 파는 거, 장비를 불러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비닐 깔아놓고 또 레미콘차 불려가지고 레미콘을 치고 자기가 철근을 배건하고 자기가 또 펌프카하고 장비 불러가지고 또 자기가 하고 그런데 혼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용역을 부를 수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기술자를 부를 수가 있고 기술자를 부를 수가 있고 기술자를 부를 수가 있고 집을 짓는다는 건 자기가 맨 땅을 파면서부터 집에 청소, 준공 청소를 할 때까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그거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오늘 요만큼 하고 내일은 요만큼 하고 모레는 요만큼 하고 또 며칠 한 일주일 쥐었다가 또 돈 모아서 요만큼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사람이 금방 지쳐요. 해서 나 혼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현장 소장이 되면 돼요. 내가 현장 소장이 되어지면 돼요. 내가 현장 소장이 되어가지고 작업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각종 업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면 되어져요. 그런데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건설 쪽에 일을 하는 협력업체 사람들 중에서 착하신 분 되게 많아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사회에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다 착한 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회하고 똑같이 개 중에는 늑대 같은 사람,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똑같이 현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사람이 꼬이는 현장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꼬여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물주를 속이고 건물주를 뜯어먹어요. 한 명이 딱 뜯어먹기 시작하면 나도 저러면 저거 나도 저런 거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또 뜯어먹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은 너덜너덜해져요. 어느 정도 그 집을 짓는 어떤 과정에 대한 걸 쭉 다 보고 어느 정도 주변에 공사하는 사람들을 쭉 평상시에부터 보고 그렇게 다년간 베이스를 쭉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멈추지 않고 아주 좋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법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법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주요 하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갖다 받고 한다면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을 수 있다라는 이분은 혼자 집 짓기를 생각하는 100명 중에 진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분들은 한 네다섯 분? 네다섯 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나머지 95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뭐 95분 중에 10분은 시작하자마자 그만둘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달리다가 쭉 달려가지고 진짜 얼추 진행이 되었다가 마감 공사할 때 많이 넉다운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공사비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실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평상시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현장 소장으로 갖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받아요. 많이 받아요.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년간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을 다룰 줄 알게 돼가지고 다년간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적인 거 혹은 저 사람이 일을 똑바로 했냐 안 했냐를 금방 바로 파악하니까 바로 그제서 수정을 갖다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짓다 보면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으면서도 돈에 대한 부분에 공사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짓다 보면은 진짜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계속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다 보면 내 몸이 넉다운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소장도 똑같아요. 건물의 규모가 10평이든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스트레스의 양은 똑같아요. 뭐 1년 매출 뭐 한 몇백억 정도 하시는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동네 슈퍼에 있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메인 매출의 규모는 달라도 스트레스의 양은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단독주택이든 혹은 자기가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에 생각을 갖다 한다면
처음부터 면밀하게 리스팅을 해서 한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주변에 시공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15평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졌거든요. 물론 이런 게 있죠. 제가 아는 업체, 제가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사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업체들을 보내주고, 내역서 한번 봐주고 보내주고, 내역서 한번 보고 보내주고, 이상하다 하면 왜 이상한지 물어보고,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가서 일 잘하시고 뭐뭐뭐가 끝날 때 뭐뭐뭐 정확하게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라고 해요. 어찌 보면 제가 현장 소장으로서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수한테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 도매 드릴 테니까 위치 잡아가지고 그렇게 매듭 치시고 뭐뭐뭐 정확히 뽑아 놓으시고, 전기는 누구니까 아시는 분이니까 가가지고 뭐뭐뭐 하라고 하시고 딱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에는 건물주 혼자서 가만히 계시면 업체가 와가지고 쭉쭉쭉 이래요. 그리고 건물주가 사진을 보내줘요. 그럼 사진 보내주면 저는 사진에서 체크해가지고 이상 있다 없다 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은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그렇게 이것 좀 사이즈가 틀리다 확인해라. 어찌 보면 제가 현장 소장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 소장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현장 소장이. 그러다 보니까 15평짜리 집이 건물주는 가만히 있으면서 밥, 그다음에 물건 오면 지게차 그런 것들만 딱딱딱 정확하게 대주면서 정확한 업체들이 집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15평짜리 집을요. 그러다 보니 이분도 알아요. 와, 이걸 진짜 내가 혼자 했었으면 진짜 자동차 타이어 하나도 안 바꿨던 분이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원 사격에서 했지만, 본인도 느끼세요. 아, 내가 이거 진짜 혼자 있었으면 중간에 땅 파다가 그만뒀을 것 같다고. 진짜 땅 파다가 그만뒀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리고 땅 파고 공구리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깝깝해서 뭘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누굴 불러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이 넉다운 해가지고 한 2, 3일 고민하고 있고, 그럼 현장은 멈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가서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2개월 반이 흘렀을 때 이분이 나한테 한 이야기는 그냥 업체한테 맡기고 말지 절대 짓질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혼자서 지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동차를 자기가 의자도 교체해보고 우리 대시보드라고 하는 다시방도 띄워가지고 딴 걸로 개조를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타이어도 인접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그렇게 자동차를 분해를 갖다 해가지고 많이 해봤던 사람은 집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참을성이에요. 참을성이. 자동차 부속 고치고 자시고 하는 거 안다 하지만 이것도 힘들고 짜증나고 진짜 피토할 만큼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참으면서 다 하는 거거든요. 참으면서 다 하다 보니까 쾌감을 느끼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짓는다?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철근 배근하고 뭐하고 철근 자르고 공구 같은 거 사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참으면서 열심히 하면,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브 여기 보면은 혼자서 짓는다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자동차 뜯어봤다니까요. 자동차 뜯어봤으면 하실 수 있고, 자동차 한 번이라도 안 뜯어봤으면 좀 힘드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혼자 집 짓기에 대한 거를 자동차를 대입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다 언제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